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불만은 충전과 인프라입니다.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해야만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리콘 응급제 코스트에 대한 끊임없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실리콘이 반드시 필요한 소재고 전체 응급제 시장 규모에서 이제 1%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40% 이상 성장할 전망이고요. 충방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행거리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기술 트렌드에 맞다. 올해 트렌드로는 가장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여지없이 우리는 또 2차전지 점검하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전지가 뭐 엔캠을 대표로 해서 전액이 한번 시세를 빡 뽑았고 그죠?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들 좀 오르다가 네. 요즘에는 전고체 쪽으로 또 분위기가 네네. 갔습니다. 네. 뭔가 좀 바닥은 다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하게 막 2차전지가 막 상승 기운은 또 아니에요. 그죠? 네네. 네. 수익률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철저하게 좀 개별주 모멘텀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 뭐 전체적으로 업황이 돌아서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어렵고 수익률 현황에도 극명하게 갈리는 게 최근에는 엔캠이 뭐 300% 정도 수익률 나타냈다가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70%까지 많이 내려왔고요. 반면에 이제 전반적으로 엔캠을 제외한 다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인 종목들이 간혹 보입니다. 뭐 양극재단에서는 유일하게 코스모 신소재가 플러스 수익률을 네. 기록을 했고 두 자릿수. 그다음에 파우치 필름 포장재 쪽 만드는 울초나하게 개별 모멘텀으로 42%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장비단에서는 뭐 CIS나 유일에너테크 같은 회사들 그리고 부품단에서는 상신 EDP 그리고 뭐 신흥 SEC 이런 회사들이 원통형이라든지 개별 그 전극 건식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움직인 측면이 있고요. 소재 부품단에 뭐 TC 스틸이라든지 나노신 소재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늘은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뭐 8% 정도 오르면서 그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철저하게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고점 대비 평균 여전히 52%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뭐 60% 넘게 빠진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많이 낮아졌는데 밸류에이션 부담보다는 철저하게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별로 접근을 하는데 큰 세 가지 틀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가장 첫 번째가 역시나 그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는 공통적으로 밝힌 거는 질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술의 변화의 트렌드, 기술 변화 트렌드에 맞는 종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나 생산 원가 절감, 공정 그 자동화 관련된 부분이랑 키워드가 맞는 종목. 세 번째는 역시나 중요한 거는 충전입니다. 충전. 작년이 주행거리가 최대 하도였다면 올해 충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인터배터리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강조한 게 충전을 강조했고요. SK온도 충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변화와 관련된 종목은 저는 그래도 2차전지 내에서는 업황이 조금 부진한 모습 침체기를 거치더라도 지수 대비 훨씬 초과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양적인 캐파가 한번 늘어난 상황에서 이제는 질적인 성장, 원가 절감, 충전 시스템 혹은 인프라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개 키워드를 잡고 가자고 하셨고요. 네. 그 셀은 뭐 삼성 SDI가 좀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셀도 약하고 양극재도 이전처럼 강하지는 않고 네. 여타 소재주들 그죠? 네, 여타 네. 소재주 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슈를 따라서 가는 흐름들인데요. 그러면 밸류 측면에서는 결국 이제 1분기 이제 지금 3월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3월 지나고 나면 1분기가 지나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전보다 어떻게 조금 높아지는 분위기예요. 어때요? 말씀 네. 주신 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최악의 바닥을 지나서 조금은 개선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철저하게 개별 종목단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부분 관련돼서 실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는 23년 요 표 띄워주실 건데 에코프로비엠하고 일단 추정치긴 합니다.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는 처음으로 매출에서 대략 두 자릿수대 감소를 물론 추정치긴 하지만 두 자릿수대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포스코 퓨처엠도 50% 넘는 매출 성장을 예상했는데 현재로서는 15에서 20% 정도까지 매출 성장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100% 넘는 매출 성장을 예상했는데 70%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는 이익단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은 한 20% 이익 감익을 예상하고 LNF는 100% 넘는 이익 손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익단에서도 많이 좀 깨지는 걸로 보이고 다만 포스코 퓨처엠하고 코스모 신소재는 그래도 견조하게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익의 성장은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기대하는 거는 양극재 단에서는 뭐 25년도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모두 LNF까지 모두 지금 100% 넘는 영업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서 내년까지 조금 긴 호흡을 보시는 게 항상 뭐 2차 전지 25년, 26년 밸류를 땡겨오듯이 좀 긴 호흡을 보는 게 맞는데 긴 호흡으로 땡기기 위해서는 당장 올해 실적에 대한 버틸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철저하게 포스코 퓨처엠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좋아 보이는데 코스모 신소재랑 포스코 퓨처엠 당연히 다르게 보셔야 될 거는 포스코 퓨처엠은 1,300억에서 2,400억 가는 그림이고 코스모 신소재는 300억대에서 790억 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포스코 퓨처엠보다 밸류에이션이 비쌉니다. 그래서 실적이랑 밸류에이션을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단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술 트렌드에 맞는 변화들에 맞는 딱 종목이 지금 나노신소재하고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나노신소재하고 대주전자재료 보시면 나노신소재는 일단 올해 24년, 25년 모두 지금 추정치긴 하지만 연간 매출 목표가 100%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이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익도 올해 144% 내년에 93% 평균 내면 120% 정도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 한 45%에서 50% 내년에 60%에서 70% 평균 내면 60% 정도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이익단에서는 24년도 24년도에 260% 25년도 150%인데 260%가 엄청 크게 보이려면 물론 기저효과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기저효과가 나오기 전 이익이 중요한데요. 기저효과가 나오기 전 이익이 예를 들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120억이니까 그걸 훨씬 뛰어넘는 올해 200억 넘는 영업이익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저효과를 빼더라도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장비단에서는 24년도 올해 영업이익 계속 가장 큰 기대가 되는 거는 D&T하고 하나기술 그다음에 CIS 요 정도 장비단에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역성장 없이 계속 매출 성장 나오는 장비단에는 여전히 P&T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쪽 측면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 양극재 단에서는 코스모 신소재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이익의 질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는 상당히 다 지금 그 소재나 장비나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소재단에서는 지금 WCP가 분리막 업체인데 SK 아이테크놀로지랑 다르게 상당히 밸류에이션 차이가 많이 납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는 90배가 넘는 상당히 고밸류를 받는 측면으로 보는데 네, WCP 같은 경우는 40배이면 38배고요. 내년에 22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양극재 단에서 코스모 신소재하고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렸을 때 이익의 질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익의 질 차이가 안 납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올해 연간 영업이 예상되는 거 보시면 요 표 띄워주실 건데 643억이고요. 그 다음에 WCP가 520억입니다. 네, 한 100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1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WCP의 커스터머는 삼성 SDI입니다. SK 테크놀로지는 SK온이고요. 고객사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SK온보다는 삼성 SDI가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삼성 SDI를 고객사로 가진 WCP가 실적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최근에 아까 포인트를 몇 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최근에 뭐 업황이나 동향 가운데 체크 포인트 좀 몇 개 특이한 것 좀 알려주세요. 네네. 그 가장 중요한 게 판매량이죠. 이제 그 에너지 시장 조사기관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그래도 올해 21% 정도 성장한 1,700만 대 예상하고 이 중에 하이브리드 빼고 순수 전기차가 70% 예상했는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도 높은 데서 21% 정도 아주 낮게 봤지만 그래도 20% 넘게 성장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완성차 업체들의 현황인데요. 푸조가 24년 말까지 100% 전동화 라인업 해가지고 승용차 9종, 경차랑 상용차까지 해서 12개 종의 신차 라인업을 얘기를 밝혔고요. 혼다는 2030년까지 30개인데 당장 24년도와 25년도에 한 10개 차종의 신차를 밝혔습니다. 전기차, 순수 전기차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켄터키 공장 증설하는 거 외에 노스캐롤라이나에 18조 이상의 배터리 공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 그 배터리 못 갔다 와서 너무 아쉽긴 한데 네. 혹시 그 인터 배터리 소식 좀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근데 뉴스는 뭐 네, 많이 나왔잖아요. SDI도 거기서 나온 역대 거고. 최대 네. 수준이었고요. 상당히 기술적인 진보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핵심은 역시 그거였습니다. LG엔솔하고 지금 그 SK온 같은 경우는 충전 부분을 상당히 고속 충전에 대한 강조를 했고요. 삼성 SDI는 말씀 주신 대로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빨리 27년에 상용하겠다고 밝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이 이 고전한 미드니켈, 하이니켈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같은 환경에서 더 고성능을 구현하고 기존 3원계보다 훨씬 가격적으로 20% 정도 경쟁력이 있는, 그래서 LFP의 대항마로 고전한 미드니켈을 가장 빠르게 아마 25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 정도면 상용화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관련돼서 어제 기사입니다.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구체 증설만 6,900억, 양극재 3,200억,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거 1,600억 해서 상반기에만 대략 1조 2천억 정도로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EM의 NCA 캠8 공장이랑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수산화 리튬 공장이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항에만 에코프로비엔 포항 공장만 양극재 27만 톤, 전구체 11만 톤, 수산화 리튬 2만 6천 톤으로 2021년부터 총 투자에 5조 5천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전망이고요. 리튬 관련돼서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네. 리튬 관련된 거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예. CATL이 갖고 있는 리튬 강산에 대략 일부가 생산 중단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이춘시에 환경 문제 때문에 그 밑단에 막 15등 이하의 업체들의 생산이 상당 부분 중단됐고요. 구조조정이 되는 거죠. 뭐. 일부 구조조정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건.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호주도 일부 감산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리튬 업체들이 중단이 나오니까 호주 업체들의 주가가 막 16%씩 급등이 나왔는데 호주도 감산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SQM과 앨범R 쪽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SQM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격이 더 수요가 크게 늘지 않더라도 더 떨어지기는 힘들 거란 밝힌 부분이 있고, 그 SQM CEO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QOQ로 분기별로 20% 정도 리튬의 그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앨범R CEO도 2025년까지는 수요가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여전히 밝혔고요. 리튬 가격 하락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인터배터리에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김윤태 대표님이 리튬 가격 지금이 바닥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계단식으로 상승할 거다. 다만 그렇게 작년처럼 23년처럼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진 않지만 올해 상반기 바닥 기점으로 하반기부터는 상승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양극재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출 데이터가 수출량은 조금 회복이 되고 있고요. 가격은 좀 회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NCA 쪽에서는 포항하고 청주의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 확실히 12월에 바닥 찍고 1월, 2월 연속적으로 지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피커 인사이트 앤 컨설팅 따르면 22년도 재작년에 27조인데 2030년에 대략 50조까지 2배 성장하면 3년 동안 2배 성장해야 되니까 양극재도
전체 양극재 시장 규모는 그래도 연평균 30% 이상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최근 움직임 트렌드 체크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쨌든 2차전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건 아니고 그 섹터 안에서의 네. 약간 순환의 형색을 분명히 띄는 것 같습니다.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2차전지 가운데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은요? 네. 기술의 변화에 중요하게 포인트를 맞추자고 했는데 소비자의 지금 전기차의 가장 불만은 이 충전과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충전은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해야만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리콘 음극재 코스트에 대한 끊임없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실리콘이 반드시 필요한 소재고 이제 전체 시장 규모에서 전체 음극재 시장 규모에서 이제 1%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연평균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40% 이상 성장할 전망이고요. 2025년 기준으로는 대략 3조 정도가 될 거고요. 2030년 기준으로는 6조, 2035년 기준으로는 10조 정도니까 이제 음극재 시장이 1% 정도고요. 음극재 관련돼서 적용 모델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대주전자재료 사업본부장님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일단 출하량 자체가 대주전자재료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고요. 내년에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는 매출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포르쉐에 적용됐던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후속 모델에 뭐 적용되는 거는 상당히 고가 차종이었는데 이제 범용성 그 SK온에 납품한 그걸 봤을 때는 아마 그 밑단에 있는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쪽으로 범용이 확대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면 이제 완전히 최고가 차종에서 이제 범용 차종으로 확대되면 Q가 양적 성장하는 게 지금 3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면 상당히 물량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기존의 배치식 타입에서 연속식 타입으로 바꾸면서 전력 소비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상당히 고정비를 줄이면서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생산성만으로 최소 원가를 2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자동화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 3년 안에 지금 실리콘 음극재 가격을 50%까지 코스트 다운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S&E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에 지금의 실리콘 음극재 60불 수준이 30불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프리미엄 붙는 수준입니다. 흑연보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적으로 훨씬 2030년에 S&E 리서치는 $30 온다고 기대했는데 대주전자 재료 쪽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3년이니까 27년 3년 더 당겨서 $30까지 다운을 기대하면 흑연보다 용량이 게임이 안 됩니다. 4배 이상 용량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포르쉐 신형 타이칸에 작년에 3%짜리를 섞었다면 지금 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8%까지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충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단축되는 게 1세대 때,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 1세대 때 37분이었다면 지금 16분대입니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서 상당히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앞으로 10년간 40% 성장한다고 봤기 때문에 최근에 또 그 북미에서 전기차 한파돼가지고 방전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리콘 조금만 섞으면 실리콘 섞으면 충방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실리콘 섞는 만큼 음극재를 그 조금 넣으면 그 음극재 조금 넣은 만큼 양극재를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행거리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는 앞으로 기술 트렌드에 맞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가장 현재로서는 현재 딱 올해 트렌드로는 가장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충전 대주전자 재료 관심 종목으로 말씀하셨고요. 또 한 기업 있네요. 네. 이 실리콘 음극재가 가면 같이 1+1으로 가는 기업이 CNT 도전재입니다. 배터리형 CNT 도전재도요. 2030년까지 3조니까요. 이게 연평균 당연히 35%가 넘습니다. 그래서 CNT 도전재 하면 나노 신소재만 생각하는데 나노 신소재만 있는 건 전혀 아니고 기존의 LG화학이 먼저 선두주자고요. 금호석유화학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연 120톤에서 360톤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노 신소재 캐파랑 게임이 안 됩니다. 나노 신소재는 지금 얼마까지 캐파를 늘리냐면요. 지금 2025년까지 연 5만 5천 톤이니까 엄청나게 늘리는 거고요. 지금 1월 달에 CNT 도전재 세종 신공장이 2월 달에 양산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폴란드 공장이 2분기에 계속 양산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미국, 폴란드 외에 일본 공장까지.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3개의 해외 글로벌 공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CNT 도전제는 실리콘 음극재가 고온에서 부피 팽창하는 거를 잡아주는 효과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CNT 도전제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중국이 독점하는 거 중에 독점 못하는 부분이 지금 이 나노신 소재가 지금 CNT 도전제를 독점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LG 엔솔 쪽으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출에 반영돼서 아마 매출단으로는 지금 100% 성장한다고 하는 게 다른 소재들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소재의 비중이 확 줄어들고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CNT 도전제가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현황 점검했고요. 지금 관심주는 대주전자재료, 나노 신소재 두 종목입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